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유아를 위한 영어 동화책 읽기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하루에 영어 그림책을 몇 권을 읽어줘야 하나요? 그리고 아이에게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할까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제 블로그에 그 영어 관련된 그 내용을 제가 올릴 때마다 그런 댓글이 항상 달려요. 뭐 저희 아이가 5세인데 하루에 영어책을 몇 권 읽어줘야 할까요? 하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반복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요. 반복을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성향 차이죠. 그렇죠.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 그리고 두뇌 회전이 엄청 빨라서 이 책을 한 번만 보더라도 바로 그 내용을 많이 흡수를 해서 또 읽으면 재미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반복 성향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보고 또 보고 알 때까지 또 보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글책도 마찬가지예요. 한글책 성향과 영어책 성향도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루에 영어책 몇 권 읽어주나요? 라고 하셨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뭐냐면요. 적어도 하루에 한 권은 읽어주세요가 사실은 맞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는 2권 정도를 읽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장르가 다른 책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 또는 글밥이 많은 것, 글밥이 적은 것 이렇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아이가 고른 책, 그리고 엄마가 고른 책, 이렇게 2권을 선택하셔도 좋겠죠. 제가 왜 2권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한 권만 읽어주면 사실 좀 뭔가 아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내 아이가 영어책을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권 읽어주는 게 뭐 귀찮을 수는 있지만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2권 정도를 아이에게 읽어주신다면 아마 시간은 30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책 읽어주실 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영어책을 일단 한 권을 사요.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아이에게 읽혀주세요. Shark in the Park라는 책인데, 자,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이 책을 보여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런 문장이 되게 많죠. 재미있는 문장이 많아요. 이렇게. 그쵸? 그럼 이 내용을 아이가 완벽하게 다 알고 듣고 따라할 때까지 이 책을 주고 장창 읽히실 건가요? 네. 그거를 고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 예전에 내가 토익 공부를 했을 때 책 하나를 몇 번씩 뽀개 봤거든요. 우리 뽀갠다는 표현 많이 해봤죠. 그쵸? 이걸 그냥 끝장내는 거죠. 다 들릴 때까지 섭렵을 한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아이들이 TV에 나왔었어요. 뭐 영화를, 토이스토리 영화를 뭐 몇백 번을 봤더니 토이스토리를 완벽하게 알게 되어서 영어를 깨트리게 됐다. 자, 그게 맞는 아이가 있고요. 맞지 않는 아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게 맞는 아이라면 땡큐. 왜 그럴까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죠? 그것과 비슷한 수준의 내용의 다른 그림책이나 컨텐츠들을 꾸준히 공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 그쵸?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는, 와, 재밌겠다. 딱 읽어요. 근데 본인의 재미를 다 느꼈어. 그럼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또 다른 책 비슷한 수준의 또 다른 책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면서, 이것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해요. 근데 이것과 이것의 책의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아이들은 실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요. 이 책에서 나왔던 어떤 단어가, 이 책에서도 나왔네? 이 단어가 여기서도 나왔네? 여기서도 나왔네? 그리고 이런 문장의 의미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비슷하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래서 다양한 책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꼭 한 책을 꼭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like라는 단어를 볼게요. 우리가 보통 like 하면 뭐 좋다, 좋아하다 이렇게 의미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like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책에서는 계속 I like pizza, 그쵸? I like cup,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like가 좋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책만 봤어요. 그럼 아이는 지금 그 의미 하나만 이해했잖아요. 근데 like는 또 뭐죠? 뭐뭐처럼. 그쵸? 뭐뭐와 같이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다른 영어책을 봤을 때 이거는 그 의미가 아닌데라는 거를 깨우치게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다양한 그림책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권을 이렇게 많이 반복해 보는 것도 좋지만 좀 여러 가지 그림책을 보여주는 게 장점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언어를 배우는 유아 단계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책을 한 권을 구입을 하시잖아요. 구입을 하시면 아이에게 이 책을 한 5번 정도를 반복하게 되면 또 다음 책을 보여주고 또 다음 책을 보여주고 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데 아이가 그런 경우에 있어요. 엄마 나 이 책 너무 좋아요. 실은 이 책이 저도 그런 책이에요. 저희 첫째가 너무 좋아했던 책이어서 엄마 매일매일 읽어주세요. 한 달 넘게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매일 읽어주시면 돼요. 매일매일 읽어주고 또 다른 책 한 권은 함께 읽어주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하면 반복을 좋아하는 책, 그 책을 읽어주고 또 새로운 책을 옆에 곁들여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하루에 2권 영어책 읽기를 제가 권장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제 영어책 읽으실 때 그냥 귀찮아서 뭐 음원을 틀어주기가 귀찮다는 이유로 이 책을 처음 경험을 할 때 그냥 엄마 목소리로 읽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Shark in the Park 있어요. 근데 이 발음이 그렇게 정확할까요? 물론 이제 저도 그렇긴 한데요. 자, 물론 엄마의 발음이 아주 유창하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근데 아이들이요. 첫 인상은 원래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책이라면 더 그렇거든요. 딱 이 책을 딱 봤을 때 우와 정말 재밌겠어. 이래서 이거를 어머니께서 딱 읽어주실 때 아마 귀에 쏙쏙 잘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처음에 보여주실 때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꼭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읽어줄 수 있는데 엄마랑 같이 한번 먼저 들어보자. 그래서 뭐 CD나 MP3 파일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책을 보면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읽어주시고 또는 한 문장 듣고 한 문장 아이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따라해보고 이런 모습을 아이가 옆에서 볼 수 있게 하세요. 실제로 그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어머니가 따라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잖아요. 아, 영어책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를 아이가 굉장히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엄마가 책을 읽어주실 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야, 너 이거 듣고 따라해. 이렇게 하면 아이가 할까요? 대부분 안 하죠. 아주 귀찮고 왜 나만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특히 유아 때요,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영어책 읽어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냐면, 나도 다시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이제라도 나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거든요. 아이에게 이렇게 영어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함께 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유아 때에요, 영어책을 읽지 못하더라도 듣기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된다면요, 나중에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조금 더 재미있고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랑 비슷한 거냐면요, 이제 아랍어를 배워야 돼요. 여태까지 아랍어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랍어를 공부하는 것과 예전에 뭐 아랍어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잘은 모르지만 아랍어로 된 노래도 들어보고 아랍어로 된 뭐 드라마도 봐보고 이랬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랍어가 그렇게 이상하게 느끼진 않아요. 거부감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거든요. 자, 현재 아이가 영어를 거부하고 있다면 영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2권, 네, 2권 영어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가 영어를 좀 재미있게 느끼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중에는요, 영어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엄마 또 읽어주세요, 또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무 땡큐죠. 그쵸? 자, 아이가 영어책을 너무 많이 읽어달라고 합니다라고 할 때는 지금 막 관심이 생겼을 때예요. 그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 시기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때만큼은 영어책을 하루에 뭐 3권, 4권, 5권 등등 좀 아이가 읽고 싶어 하는 만큼 충분히 읽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한 권 또는 두 권 정도는 영어책 읽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